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문제 분량 자체는 상당히 적었죠? 두 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으로 출력이 가능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법치주의 얘기하는 거죠. 네, 법치주의 그럼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원칙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가 법률 우위고 하나가 법률 유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게 되면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거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의 근거를 두란 얘기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즉, 100%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인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 즉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블라블라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침익행정의 경우에는 어때요?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수익 처분, 수익 행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이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서 근로자 언더는 줘볼까? 이거 유급보좌관 얘기하는 거죠. 유급보좌관을 두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자체가 유급제가 아니에요. 물론 수당을 받기는 하는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이 아닌데 보좌관을 유급으로 둔다? 뭔가 좀 선후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아래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정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조합의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언더라인 줘볼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게 공익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요.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치권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자치적 사항이에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한다.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거 가중제, 정족수 얘기하는 거죠.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 문제에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동그라미 4번 그래? 조합이 사업 시행자니까 이건 법률 유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 2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으시면 통상의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통상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은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 지침이라고 나왔죠. 지침이란 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사무처리 준칙이죠. 사무처리 준칙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구하다. 2번 보세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이죠. 게다가 여러분 한국감정평가협회는요. 행정주체도 아니고 이들은 공무수탁사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굳이 따지자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통상의 행정규칙이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뭡니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시행을 0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법규성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시행령 별표 6개. 별표란 말 하면 여러분 이게 사무처리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이요. 그러니까 별표 6개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과징금 처분 기준이니까 사무처리 기준이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시행령이니까 법규성이 있다. 동그라미 4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역시 마찬가지죠. 별표란 말 나오면 사무처리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라고 나왔죠. 언더런 쳐볼까요?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언더런 쳐 여러분, 업무 정지랑 과징금 부과가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정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뭐겠어요? 상한선인 거죠, 상한선. 만약에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면요. 그럼 기속행위면 특정 금액이겠죠. 근데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번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코멘트 달아놓은 거 있죠?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과 비교하라고 적어놨죠? 이번에 동그라미 4번 그 해설 보시게 되면은 비교 판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볼딩되어 있는 부분 보게 되면요. 이행강제금은 기속행위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금액은 특정 금액이라는 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이요. 다음 중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은 여러분 일반 재산에다가 언더라인 치면 되겠죠. 일반 재산 사용료의 납입고지니까 이건 사법관계죠. 니은 전화가입계약. 여러분들 KT, SK텔레콤, 뭐 이동통신 가입하잖아요. 사법관계죠. 디귿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청원경찰은 여러분 공무원이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니까 이건 공법관계고 그 중에서도 특별권력관계입니다. 리을 조세 과오나 반환 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미음 보시면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나왔죠. 변상금 언더란 쳐보자고요, 여러분. 변상금은 뭐냐면요.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따지지 않고 무단점유할 때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단점유할 때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내리는 처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법관계죠. 그리고 사용료 부과처분. 이건 여러분 기업과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일반 재산의 경우는 사용료 납입 고지라고 부르고요.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료 부과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용료 부과처분 밑자가 행정재산이라고 써주시고요. 미음에서. 그리고 변상금 부과처분에다간 행정재산, 일반재산 불문이라고 써주세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종된 인허가를 받은 거로 의제 간주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기획법이라고 불러요.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뜻이요? 건축신고 심사할 때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요건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종된 인허가인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심사하라는 얘기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인허가 의제는 의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박탈하는 거죠, 박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뺏는 거라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개발행위 허가로 의지되는 건축신고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신고는 여러분 군수님한테 군수님, 기초단체장,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요 광역단체장, 도지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신고만으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의제가 된다는 얘기는 군수님이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권한을 뺏는 거예요? 도지사의 권한을 뺏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을 뺏으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행위 요건 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 예컨대 여러분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 허가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 그럼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 시행 승인이나 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요? 선승인 후 협의제죠.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데이빗인가? 캠프 험플인가?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건설할 때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관련된 사업하는 거 다 허가해줬다고요. 5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5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볼까요? 하프 모의고사 11회차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저도 지금 지금 컴퓨터 화면 켜고 있어요.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해설을 보게 되면은 뭐 일단 뭐 교육권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이거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 이거 인천 최고 사건이었죠.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법안 생판 업사 영특 이렇게 기억하신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포섭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자료라고 나왔죠.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자료는요. 이거 재개발 관련된 뭐 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법안, 생판, 업사, 영특 중에서 특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 네, 동그라미 3번이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이 보안관찰이라는 거 여러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정부가 관찰하는 것, 이 통계자료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북한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보안관찰 관련된, 그러니까 보안관찰 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가 되면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백색 테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익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야? 확인해가지고 테러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 보안관찰 대상자의 생명 혹은 신체 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안 생판 업사 영특 중에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안 내지 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 공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공개가 안 되는 시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거든요. 이게 치과의사가 여러분 뭐 치대가 6년씩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치대를 6년씩 할 이유가 없다 그러던데. 의사랑 치과의사 둘 다 붙은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요. 그 치대 공부는 의대 공부의 10분의 1에 불과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빨 사람들 28개밖에 안 되잖아. 28개. 그럼 28개 이빨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낸다 그러면 범위가 매우 좁죠. 무슨 뜻이냐면요. 관련된 문제가 공개되고 나면 그 문제를 다시 못 써요. 그럼 새로운 문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빨이 2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올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거든요. 문제가 공개가 되면 다음에 시험 문제를 못 만든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고. 그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중에서는 법안 생판 업사 영특 중에서 업입니다. 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 그래서 문제 5번에 여러분 비공개 재산 정보는 여러분 앞 글자로 기억하세요. 법안 생판 업사 영특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특이에요. 동그라미 3번은 안 내지 생이고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업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11회차 문제 중에서 백미죠. 여러분 하품 모의고사 11회차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 6번 가져가면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틀려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해서 맞추면 되는 거지. 6번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여러분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 번호라고 나죠. 주민등록번호 원더란 치고요. 이거 민감 정보 등입니다. 민감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급박 불가피하거나 또는 고시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번호 경우에는 민감 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받아도 처리할 수 없다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여부에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이 중요하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번 동그라미 번은요. 탁 꼬집어서 뭘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요.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고객님의 정보를 어디에? 배송업체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이때 별도의 정보 주체, 그 물건을 산 고객님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이게 자꾸 분쟁이 발생하고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법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6번의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코멘트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물건을 주문한 고객의 연락처를 배송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떠올리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언더는 치고요. 6번 동그라미 3번 이걸 여러분 뭐 법조문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에서는요. 신용카드 상습 체납자가 있단 말이죠. 신용카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신용카드 가입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카드 가입 계약 체결하고 싶겠어? 하기 싫겠어? 하기 싫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들마다 자기네 회사 고객 중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자기들, 자기들끼리 보관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어때요? 블랙리스트라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자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보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동그라미 4번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퍼즐 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뜻이요? 조각난 퍼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합치면 어때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6번 동그라미 4번 예를 한번 적어볼까? 정모 씨 아들 모 인국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정모 씨 아들이래. 모 인국군이래. 합치면 누구예요? 정인국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 정보 정모 씨 아들 이렇게만 보면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뒤에 또 끌어서 모 인국군 그러면은 알 수 없지만 결합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다니까. 이런 경우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옛날 속담 중에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그러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서울에서 예컨대 판서방 찾기. 판시성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정보를 수집하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법률에 따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시법주의죠. 동그라미 2번. 여러분 과태료 사건은요. 행정소송 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이라고 불러요. 과태료 부과처분은 처벌성이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 관할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소지 또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정소송은 어떻습니까? 비교해볼까? 자, 행정소송은 피고 소지지 행정법원이에요. 행정소송은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이라니까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 혹은 지원이라는 거. 여러분 나왔던 내용입니다. 틀린 건 동그라미 3번이었네요.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맞죠. 뒤엔 틀렸습니다.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이게 뭐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로 가면 돼? 해당 민법, 상법, 민사, 소송법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해당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법상 금전의 채권의 소멸 시효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역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지 끄는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 끄는 다음에 5년 동안 안 갚으면 더 이상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도 빨리 내세요. 8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여러분 행정법에서 이 법조문 몇 조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국가배상법은 법조문 몇 조를 갖고 물어봐요. 국가배상법 2조가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국가배상법 제5조는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죠. 영조물 책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공의 영조물, 공물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법령상 관리 권한이 없어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기만 하면. 이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요.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한 사도. 개인 땅인데 사람들이 도로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토지 소유주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관리를 포기해버려, 방치해버려. 그러면은 도로라 그랬으니까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겠죠. 이것도 공물로 보겠다는 얘기요. 동그라미 2번이요.
판례는 그 다음에 언더란 쳐볼까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 언더란 침 이거 다 네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불가항력은 면책사유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권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국가도 배상 책임지는 거죠? 물론 이때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건 무슨 책임지는 겁니까? 비용 부담자 책임, 6조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는 사무의 기속 주체니까 2조 내지 5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국가는 6조 책임, 비용 부담자 책임진다고요. 동그라미 4번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2번과 비교해보자고.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했고 그 다음 원더를 쳐볼까요? 그 고장이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다. 원더란 치고 이건 불가항력이 아니라고요. 현재 기술 수준상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해가지고 기술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불가항력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 개발 열심히 안 할 거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유에 기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그럼 종전의 직위해제 처분은 철회된 겁니다. 철회 내지 직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존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온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기업자가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문제요? 동그라미 3번. 선결 문제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선결 문제가 뭐요?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재결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예컨대 이 행정청의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부작위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해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팝송 가사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Say anything이에요. Yes이건 No이건 응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맞고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50명 이내였거든요. 70명 이내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앙행심위가 열릴 때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위원들이 보통 보면 대학 교수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화 걸어가지고 뭐 위원님 이번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참석 가능하십니까? 물어보면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이 50명 풀가지고는요, 이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7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여러분, 법원은 위법성 심사만 할 수 있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내이기 때문에 타당성, 부당성에 대한 심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권력 분리 원칙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동그라미 3번. 보자기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다. 이런 보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보자기 상태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즉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죠.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그때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건 행정소송법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3번.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취소 심판 및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해서 사정 재결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정 재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무효등 확인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번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표로 정리해 놓은 거. 행정심판의 특성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꼭 보도록 하세요. 아 이게 여기 해설자는 없는데 그 뭐야 제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출일천제에서도 했었고 기본서랑 그 다음에 뭐야 기출일천제 그 밖에 모의고사 문제집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 모의고사 11회차 문제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